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해외 미국인에 대한 이중 과세 종식 약속,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자신이 조 바이든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꺼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게 이중 과세를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 후보의 새로운 세금 정책 공약으로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2024년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이 어디에서 소득을 벌었든지 상관없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 사는 미국인은 프랑스와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뉴욕에 사는 프랑스인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저는 해외 미국인에 대한 이중 과세를 종식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공약입니다. 현재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투자가들은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중 과세의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서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과세를 없애면 해외에 사는 고소득 미국인들과 미국에 대한 유대감이 적은 우연한 미국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한 이 정책은 미국 밖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측은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은 이스라엘 등 특정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특히 공화당, 해외 지부인 리퍼블리컨즈 오버시즈와 같은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트럼프가 미국인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도 줄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은 1012만 6,500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을 면제받고 주택비용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낸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하지 않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은 여전히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의 이 공약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해외 거주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자신이 조 바이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바이든과는 다른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이든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면서도 바이든과의 차별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며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녀는 바이든과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와 국경 문제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문들의 조언에 따라 경제와 국경 정책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경제 정책에서 바이든과의 차이점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최고 자본이득세율을 덜 과격하게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바이든이 제시한 세금 인상 계획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녀의 경제 메시지는 바이든의 일자리와 근로자 강조에서 벗어나 가격과 소비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에서도 해리스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국경 정책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자신이 바이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꺼리지만 그녀의 고문들은 해리스가 더 기업 친화적이며 국경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특히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은 트럼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원들은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인기가 높은 편이며 일부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트럼프보다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발생한 군사 행동에 대해 해리스가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친밀한 동맹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거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조 바이든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차이를 드러내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변화에 목마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정책적 차별화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